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근육 만들기를 떠올리면 누구나 역기를 드는 보디빌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연구소에서는 독특한 방법의 연상 스포츠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건데요. 팔꿈치를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루 15분씩 3개월 동안 주 5회 반복해서 해봤더니 글쎄 근육량이 13.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헬스클럽도 필요 없고 운동도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연구는 허약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거라고 합니다. 자, 적당한 운동과 함께 이 연상 운동도 함께 병행한다면 근력도 키우고 또 건강한 몸매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뜻한 봄날 가벼운 운동으로 무거운 겨울옷을 덜어내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혈당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공급되는 포도당으로 인체 내에서 연료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초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체내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적거나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즉 당뇨병이란 다량의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억 감퇴, 피로, 체중 감소, 혼술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은 서구화된 생활 양식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 성인병인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시력 상실, 신경 합병증으로 인한 감각 상실, 염증, 궤양, 괴사 등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으로 빠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통해 당뇨병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당뇨병의 이해가 진행되지 않으면 치료가 힘든 질환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당뇨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2주간에 걸쳐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흔한 질병이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뇨병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피 속에 당분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당뇨래서 당이라고 하는 건 당분을 얘기하는 거고 뇨는 소변인데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실제로는 피 속에 당분이 높아서 그게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병인데 그 이유는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피 속에 당분이 높아지면 그것이 이제 넘쳐서 나오는데 어느 이상 수준이 되면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고 그 당이 좀 올라가더라도 어느 이상 수준이 되지 않으면 소변은 당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보다는 그냥 고혈당인 병을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 피 속에 있는 당분은 어느 수치 이하로 되게 조절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당분이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올라가는 큰 이유는 그 당분이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분 자체는 우리 몸의 이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물질인데 그것이 이용이 안 되면은 피 속에 당분이 올라가고 그 결과로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이러한 당이 올라가게 하고 이용이 안 되는 큰 원인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그 인슐린이라고 호르몬은 이제 췌장, 이제 이 위장 뒤에 있는 기관의 이름이 췌장인데 그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슐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당분이 이용이 안 되고 고혈당이 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는 크게 1형, 2형, 그다음에 이제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그 작용은 안 되는 뭐 기타 형태의 당뇨병이 크게 나누습니다만
일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이제 소위 베타세포라는 공장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거의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인슐린이 없으니까 당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숫자가 적어요. 되게 애들 때 생기고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건 주로 어린애에 생기는 병인데, 그 다음에 2형 당뇨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대부분의 당뇨병을 구성하는 건데, 그거는 인슐린이 어느 정도 상당한 양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 작용이 떨어져 있어요.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만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할 만큼은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비도 약간 떨어져 있고 작용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제2형 당뇨인데, 현재 이제 우리가 당뇨병 그러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형태는 사실은 2형 당뇨병을 얘기를 합니다. 임신 당뇨라고 하는 건 이제 임신 때에 발병이 됐다가 임신이 끝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당뇨병, 즉 2형 당뇨로 이제 이행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고, 기타 당뇨라고 하는 건 아주 드물어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 그럴 때는 흔히 2형 당뇨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에는 그럼 인슐린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돼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인슐린 작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의 제일 큰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작용을 못하게 하는데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 환경 요인 중에는 아주 많은 부분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저 비만, 뭐 그런 겁니다. 비만, 그다음에 운동 부족, 그다음에 뭐 심한 스트레스, 과음, 과식도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작용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사실은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처음엔. 그러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만드는 능력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슐린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제1형처럼 처음부터 아예 인슐린 공장이 파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형태가 다 사실은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둘 다 이제 당뇨병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식이 당뇨병 될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모 중에 양쪽에 한 사람이 당뇨병이더라도 4분의 1이니까 한 25% 정도는 아기가 당뇨병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다 생기는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런 이제 최대한 그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환경적인 요인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겹칠 때만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음식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조심해야 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당뇨병과 음식은 뭐 유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환경적인 요인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과음, 과식인데,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음식의 어느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그 소위 이제 칼로리가 많아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지방입니다. 지방 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소위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인데 잘 이용도 안 되고 칼로리만 많이 내는, 근데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결국 비만이 될 거고,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슐린 분비도 떨어지니까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만하게 만드는 음식은 결국은 당뇨를 만들 수도 있고 당뇨에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먹는 음식은 결국은 뭐 고지방, 고칼로리 그런 음식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인스턴트 있겠네요. 음식하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음식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나치게 고칼로리고 너무 맛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맛있게 만드는 대신에 칼로리가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질 자체의 성분도 우리가 집에서 조리할 때 하고 인스턴트로 이제 기름에 튀겨 먹는 거는 아까 말한 소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별로 몸에 안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조미료를 많이 써요. 조미료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은 실제로 인슐린 분비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를 많이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그다음에 염분을 또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짜게 먹게 만들어 놓는데, 아다시피 이제 아까 제2형 당뇨에 좀 우리 모든 당뇨병 환자들의 대부분이 그 피 속의 당분만 높은 게 아니라 피 속의 지방질도 높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그러고,
또 혈압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한 50%, 60%까지는 대부분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그 고혈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고지혈증을 만들 수 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다 당뇨병 환자에 좋지 않은 음식이겠죠. 다. 발병 전에 나타나는 예상 징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병 전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당뇨병의 주증상을 옛날에 얘기할 적에는 뭐 물을 많이 먹고, 뭐 소변을 자주 보고, 뭐 체중이 뭐 갑자기 막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미 당뇨병이 심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혈당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먹게 될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그 피 속의 당분이 벌써 한 200 이상 올라갔을 때니까 당뇨가 꽤 심해졌을 때만 증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증상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증상이 없는데도 그런 징후를 꼭 구태 얘기를 하자 그러면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뇨가 발병하기 이전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지고 보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대 때는 혈당이 한 80, 90에 잘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차차 나이가 먹으면서 비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100이 되고 110이 되고 그러다가 뭐 130, 140이 되고 한 200주는 되면 그때 병원에 오죠.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적어도 얼마나 걸릴 거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당뇨병의 징후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요. 저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자주 본다고 다 당뇨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런 증상으로 찾아오는데,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경우는 당뇨병도 있지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사람도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1차성 다음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건 약간의 이제 그 노이로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체중 감소가 더 원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체중이 갑자기 줄면 사람들이 이제 당뇨병 걱정을 하는데, 대개는 당뇨병보다는 암 걱정을 먼저 하죠. 그래서 내가 암 걸린 거 아닌가 그러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소변에 당도 많이 나오고 피에 당이 없어 당뇨병이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이 있을 때에 체중이 많이 빠져요. 또 물도 많이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물 많이 먹게 되니까 또 이거 당뇨병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고, 그 외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막 일어나니까 이 비뇨기과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게 소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그건 비뇨기과 질환이 아니라 당뇨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아주 드물게는 뭐 요붕증이라고 하는 드문 병이 있는데, 그거는 증상은 정말로 소변 많이 보고 물 많이 먹는데, 그거는 당분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피의 농도가 그냥 진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아주 드문 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증상이 오면 우선 제일 먼저 당뇨병을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데, 대개는 집안에 당뇨병이 있거나 뭐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고, 또 아주 젊은 연령은 잘 안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물 많이 먹고 소변 자주 본다 그러면 뭐 검사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는데, 그럴 때 소변을 검사하시는 것보다는 공복에 오셔서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에 당분이 나오려면 그 당분이 피 속에 한 200 이상 돼야지 겨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이 늦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안 나온다고 당뇨병이 아니니까 피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앞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뇨병과 혼동되는 질병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들이에요. 병명 이름이 붙은 거는 별로 없는데, 체중이 줄면은 이제 암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가 흔한 병인데 감별을 해야 되고, 뭐 비뇨기과 질환, 뭐 남자들 이제 노인들 같으면은 이제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하고도 또 감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드물지만 뭐 뇨붕증이라든가 그런 병화도 감별을 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이렇게 제2형 당뇨,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당뇨병은 연령상으로 대개는
30대 후반, 40대부터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연령이 좀 당겨져서 20대에도 비만이 많고 그러니까 20대, 심지어는 10대에도 소위 제2형 당뇨가 생깁니다. 제1형 당뇨라고 하는 건 되게 어린 연령에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40대보다는 50대, 50대보다는 60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자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소아 당뇨가 더 위험하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소아 당뇨가 더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먼저 젊은 연령에 빨리 생기고 또 오랫동안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애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이제 발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병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증이 올 찬스가 더 많고, 또 치료 방법도 인슐린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인슐린 발견되기 전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죠. 제1형 당뇨는. 다행히도 요즘 이제 인슐린 치료가 뭐 원활하니까 수명이 그렇게 단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2형 당뇨보단 훨씬 더 빨리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합병증도 더 많이 쉽게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치료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가 처음 생길 때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되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증상이 심하게 있어서 왔을 때는 사실은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뭐 7년, 심지어는 10년 이상도 경과가 됐을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이 처음 됐는데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 와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그런 단계에서도 당뇨병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만약에 발병이 돼서 증상이 있는데도 이제 무심하게 정말 치료를 안 한다, 이제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는데, 그러면 바로 뭐 급성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합병증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합병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이 많이 심하게 올라가는데도 급히 치료를 안 하면 소위 급성 합병증이라고 그래서 당뇨병성 뭐 혼수가 오는데, 혼수가 오는 원인은 피가 이렇게 인슐린이 아주 부족하면 우리 피에 산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피가 산성으로 되는 이제 뭐 케톤 산혈증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도까지는 아니지만 피 속의 농도가 높아져서 지나치게 당이 높아지니까 농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 속의 당분이 뭐 800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피 속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탈수가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혼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장 위험한 상태이고,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당분이 그렇게 심하게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뭐 2년, 5년, 10년 이렇게 두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당뇨병의 모든 합병증은 혈관에 의해서 생겨요. 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데, 잘 아다시피 우리 몸에 혈관이 안 가는 데라고는 이제 이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밖에 없어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는 다 혈관이 이제 분포가 되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당뇨병의 합병증은 우리 몸에는 모든 기관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결국은 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이 지내지만 그 합병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불구가 생기죠. 만약에 눈에 합병증이 생기면은 그 망막증이 생겼다가 실명이 되기도 하고 출혈이 돼서, 그다음에 콩팥에 아까 생기면은 이제 사구체 신염이나 사구체염이 생겼다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붓고 아주 신장이 못 쓰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혈액 투석을 하거나 뭐 콩팥을 갈아 끼거나 이식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주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에 생기는 합병증이잖아요. 흔히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당뇨병 환자가 발을 자른다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의 원인은 혈관과 신경 두 가지에서 생기는데, 당뇨가 생겨서 오래되고 혈당이 높으면은 우리 몸에 제일 먼저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신경이에요. 그래서 특히 뇌신경보다는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작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인데 우리 몸에 아주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당이 높으면 빨리 망가져요. 망가졌다가 또 재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증상이 여러 개 생기다가 나중에 결과는 대부분이 감각이 둔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상처를 내도 몰라요. 그러면 다쳐도 모르고,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고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이 아까 망가진다고 그러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막히고 피가 안 가고 그러면 발가락이나 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 나중에 치료 방법은 이제 자르는 수밖에 없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하고 고혈압을 되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생길 때도 가지고 있고 진행하면서 더 심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직접적인 영향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심장과 뇌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뇌졸중, 중풍의 환자의 많은 부분이 이미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로 생기거나 그렇게 돼 있고 심장병 환자의 대부분 요즘 말하는 이제 심근경색, 뭐 협심증 그러잖아요. 그런 병의 대부분도 당뇨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합병증이 오니까 실제로 심장병, 중풍은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병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당이 약간 높은 상태로 별 문제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치료하고 내버려 두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서운 뭐 불구가 되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를 뽑아서 그 혈당을 재보면 됩니다. 그렇죠?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는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에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로 한 10시간 정도 경과된 다음에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 당분을 쟀을 때 126이라고 하는 수치, 126mg%인데 126이라는 수치가 2번 넘으면 당뇨병을 진단하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한 당뇨병 증상, 뭐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고 주는 증상이 있는데 그때 피를 검사를 해봤더니 계속 200 이상이다. 그러면 당뇨병 진단을 내리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좀 이상하다. 당뇨병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냐면 그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 당분을 일부러 줍니다. 줘서 그 사람한테 피를 뽑아서 그 2시간 후에 당분을 준 다음에 2시간 후에 혈당을 쟀을 적에 그게 20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도 그 사람은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 당뇨병 진단은 의외로 간단하죠. 피를 뽑아보면 당뇨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피를 뽑아보면 126은 아닌데 120이다, 115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당분이 아무것도 안 먹었을 당시에는 100 밑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당뇨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또 잘 조절하면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가 진단은 뭐 증상이 있으면은 뭐 의심이 돼서 병원에 찾아와야 될 거고 요즘은 이제 혈당 측정기라는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뇨병인데 나도 좀 의심이 되면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단을 할 적에는 사실은 이제 그 혈당 측정기는 우리가 치료의 경과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진단을 할 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그런 자가혈당 측정으로 내린 게 아니고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혈장이나 혈청을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혈장을 댔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면 집에서 자가혈당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높지 않다고 해서 당뇨가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의심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한번 뽑아서 피를 뽑아서 그걸 분리를 해서 그렇게 봐야지 됩니다. 네,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하는 게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those words that get tangled up in a lines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Oh, unti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최근 지방흡입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술로 축적된 지방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의 경우 지방흡입술 100건당 9건꼴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고요. 또 독일에서는 시술 환자 5,000명 중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방흡입술은 체중 감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래 몸의 윤곽을 잡아주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한 지방 제거는 시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방 흡입술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게 보다 중요하겠죠. 따뜻한 햇살 아래 나가서 직접 운동 한번 해보세요. 흘린 땀방울만큼 2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건강에 관한 문의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저희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이 이어집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